재혼하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살 여성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8년이 되었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다 컸어요. 아들은 25살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자취 중이고 딸은 22살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습니다. 학원비 걱정, 등록금 걱정, 생활비 걱정, 늘 돈 걱정이 따라다녔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들이 다 크고 나니 이번에는 외로움이 찾아오더군요. 예전에는 퇴근하면 집에 가서 아이들 밥 챙기고 숙제 봐주고 빨래 돌리고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하나둘 독립하고 나니 퇴근 후 집에 들어가도 불 꺼진 거실이 저를 맞이했어요. 사람 목소리 없이 냉장고 모터 소리만 들리는 집. 그 적막함이 생각보다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6살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그저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점심시간이면 커피를 사주고 퇴근할 때면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차 문을 열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길 차 안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나이 되면 외로운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거든요. 사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주말에 같이 밥을 먹고 근처 공원을 걷고 영화도 봤습니다. 20대 연애처럼 설레지는 않았지만 그냥 편안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좋았어요. 그렇게 재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는 사랑보다도 외로움을 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사실 몸이 힘들기도 했어요. 50이 넘으니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원래 살가운 성격이 아닙니다.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것도 어렵고 사람들 틈에 섞이는 것도 불편했어요. 점심시간이면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옆에 앉아 있었지만 항상 대화에 끼지 못했어요. 주말에 어디 다녀왔어? 우리 애가 이번에 시험을 잘 봤대. 어제 회식 진짜 웃기지 않았어? 다들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데 저는 늘 한 박자 늦었습니다. 억지로 웃고 맞장구를 치고 있으면 집에 와서 녹초가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출근 자체가 스트레스였습니다. 몇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출근길에 지하철 계단을 오르다가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서야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회사 그만두기로 했어. 남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별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있던 남편이 한마디 꺼냈습니다. 그래, 그동안 힘들었잖아. 그 말에 저도 안도했습니다. 남편은 이해해 줄 줄 알았거든요. 퇴사하던 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무실 문을 나서는데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죠. 이제는 집에서 남편 내조도 하고 조금 여유롭게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첫 달이 지나던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카카오톡이 왔어요. 생활비 보냈어요. 저는 당연히 공동생활에 필요한 돈을 보내준 줄 알았습니다. 별 생각 없이 통장을 열어봤죠. 입금 금액 70만 원.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70만 원. 아무리 봐도 70만 원이었습니다.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난스럽게 답장을 보냈어요. 한 주 생활비예요? 정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아니, 한 달. 그 짧은 한 줄을 보는 순간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답장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70만 원? 요즘 물가에? 한 달? 제가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고기 조금 사고, 과일 몇 번 사고, 생필품 사면 끝나는 돈 아닌가? 순간 머릿속에서 수많은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바로 말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재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돈 이야기부터 꺼내는 여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속물처럼 보일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혼자 식탁에 앉아 통장 내역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아주 작은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70만 원이 앞으로 제 자존심과 감정을 흔들게 될 숫자가 될 줄은요. 10만 원 올려달라는 말이 왜 이렇게 어렵지? 생활비 70만 원. 처음에는 적응하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결혼 전에도 혼자 살았고 아이들까지 키워본 사람이니 알뜰하게 살면 되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막상 한 달을 살아보니 생각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주말 외식은 남편이 계산했습니다. 대신 평일 식사는 대부분 집에서 해결했죠.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마다 손이 망설여졌습니다. 예전에는 사과 한 봉지, 토마토 한 팩 정도는 별 고민 없이 담았는데, 이제는 가격표부터 보게 되더군요. 사과 5개에 10,000원, 상추 한 봉지에 2,000원, 달걀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카트에 물건을 담았다가 다시 내려놓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어요. 한 번은 마트에서 샤인머스켓을 한참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던 과일이었거든요. 가격표를 보니 16,000원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내려놓았죠. 그때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과일값이 금값이네. 나는 괜히 민망해서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 하나 마음대로 사기도 어렵다는 사실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이 무거웠던 건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 전 허리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잘 된 편이지만 예전처럼 활동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하셨어요. 아버지도 이른이 훌쩍 넘었습니다. 두 분 다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셨지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5살 넘게 차이가 나는 언니요. 하지만 연락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일도 거의 신경 쓰지 않죠. 어머니가 입원했을 때도 병원에 한번 얼굴 비치고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누가 정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가져가고 냉장고 정리도 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엄마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도 힘든데 오지 말라니까. 괜찮아. 내가 안 오면 누가 와? 사위 눈치 안 보여? 그 말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조금 답답했습니다. 보인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안 보인다고 말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다시 일을 구했습니다. 오후에만 하는 학원 셔틀 도우미 일이었습니다. 아이들 승하차를 도와주고 출석 체크를 하는 단순한 일이었어요. 시급은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 힘으로 버는 돈이라는 게 필요했습니다. 첫 출근 날, 노란 조끼를 입고 아이들을 태우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더군요. 예전 회사에서 사무 업무를 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잠깐 후회도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야 했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나만 빼고 웃고 떠들던 사람들, 회식 되면 자연스럽게 무리에 끼지 못했던 시간들, 그걸 다시 견딜 자신은 없었거든요. 아르바이트비를 받으면 가장 먼저 부모님 용돈을 챙겼습니다. 20만 원, 많을 때는 25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죠. 어느 날은 통장을 보다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생활비 통장 잔액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휴대폰 요금, 식재료, 생필품, 부모님 반찬 재료, 부모님 용돈,
이것저것 적다 보니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생활비 이야기를 꺼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돈 이야기부터 꺼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한 번은 식사 중에 꺼내려다가 그만뒀고 또 한 번은 커피를 마시다가 말하려다 삼켰습니다. 그러다 어느 저녁 정말 용기를 냈습니다. 남편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컵을 만지작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응? 할 말이 있는데 남편은 TV를 잠시 끄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생활비를 조금만 올려주면 안 될까? 남편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생각보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준비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고 장 보는 게 생각보다 빠듯하다는 이야기, 부모님도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고개만 몇 번 끄덕였죠. 설명을 하면서도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생활비 증액 사유서를 제출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10만 원 더 줄게.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순간 안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목이 메었습니다. 고작 10만 원 때문이었습니다. 70만 원이 80만 원이 된 것뿐인데 왜 그렇게 복잡한 기분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마워.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TV를 켰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한참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생활비가 올라서 기뻐해야 하는 건지 10만 원을 올려달라고 어렵게 부탁해야 했던 내 처지가 서러운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재혼 전에는 몰랐던 감정이 조금씩 제 안에 쌓여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활비가 80만 원으로 오른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고 생활이 넉넉해진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숨통은 조금 트였습니다. 마트에서 달걀 한 판을 사면서 가격표를 2번 확인하지 않아도 됐고 부모님 집에 갈 때 귤 한 봉지 정도는 사갈 수 있었죠. 그 정도의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여유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유난히 바빴습니다. 오후에는 학원 셔틀 도우미 일을 했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부모님 집에 들렀습니다. 그쯤 어머니는 또 허리가 좋지 않아져 집안일도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 청소나 장보기를 힘들어 하셨습니다. 부모님 집에 가면 할 일이 끝도 없었어요. 밀린 빨래를 돌리고 욕실 청소를 하고 냉장고 정리를 하고 반찬을 몇 가지 만들어 놓고 오면 하루가 훌쩍 지나가곤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었어요. 저녁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마치면 소파에 앉아 잠들기 일쑤였죠. 그날도 비슷했습니다. 부모님 집에 다녀온 날이었어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이불 빨래를 했거든요. 집에 돌아와 냉장고 정리를 해야지 생각만 하고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사과 몇 개가 시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반찬통 하나에 오래된 두부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내일 해야지. 주말에 한번 싹 치워야지. 그렇게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국을 끓이다가 잠시 안방에 들어와 있었어요. 갑자기 주방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야?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두부가 썩어 있었어요. 뚜껑을 열자 시큼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두부였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서랍 안에는 곰팡이가 핀 사과 몇 개가 들어 있었죠. 솔직히 할 말은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맞았으니까요. 아, 미처 못 봤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못 본 게 아니라 관리가 안 되는 거지. 아,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으면 음식이 안 상해?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서러워졌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부모님 집 청소하고 이불 빨래하고 왔다는 것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왔다는 것도, 몸이 너무 피곤했다는 것도,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남편은 계속 냉장고를 뒤졌습니다. 이것도 버려야겠네. 이것도 상했네. 이래서 돈이 새는 거야. 마치 생활 평가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처럼 들릴까 봐서요. 그날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TV를 보며 밥을 먹었고, 저는 밥맛이 없어 반도 못 먹었습니다. 그 일 이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행동했지만 저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또 뭔가 발견할까봐, 혹시 또 혼날까봐. 저도 모르게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생활비가 들어오는 날이 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휴대폰 알림이 울리면 무심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금액을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60만 원. 한참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분명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60만 원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왜? 생활비가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잘못 보낸 거 아니야. 그럼? 돈 관리가 안 되니까 줄인 거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 지난번 냉장고 봤잖아. 그 일 때문에? 그 일 때문이 아니라 평소에도 아깝게 쓰는 것 같아서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생활비 20만 원이 줄어든 게 서러운 것도 맞지만 그 결정이 너무 일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의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고 제 의견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통보였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활비가 아니라 월급 같다고. 남편은 사장 같고 나는 직원 같다고. 기분이 좋으면 올려주고 마음에 안 들면 깎아버리는 그런 관계 같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습니다. 외로운 건 혼자 사는 것만이 아니더군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외로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혼하지 말걸.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내가 재혼을 결심한 이후 나도 나쁜 사람은 아니다. 아내는 나를 인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도 하죠. 솔직히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올해 56입니다. 35살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때 큰아들은 6살, 작은아들은 3살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작은아들이 내 바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 와? 그 말을 듣는데 대답이 나오지 않더군요. 그날 밤 화장실에 들어가 혼자 울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울 수 없었으니까요. 그 후로 내 인생은 살아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아이들 밥을 했습니다. 유치원 가방을 챙기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했죠. 퇴근하면 장을 보고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빨래도 해야 했고 설거지도 해야 했습니다. 아픈 아이가 생기면 병원도 데려가야 했죠. 주말이면 도시락을 싸서 공원에 갔습니다. 다른 집은 엄마가 챙겨준 일들을 나는 혼자 다 했습니다.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굴 원망할 시간도 없었어요. 아이들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원래 돈을 그렇게까지 아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군요. 월급날이면
가장 먼저 통장을 펼쳤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보험료, 관리비, 식비,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는 티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학만큼은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담배도 끊었습니다. 술자리도 줄였습니다. 회사 회식이 끝나면 택시 대신 버스를 탔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덕분에 두 아들은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고 지금은 자기 앞가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물론 아직 대출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매달 60만 원씩 나가고 있죠. 누군가는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압니다. 60만 원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지요. 아이들이 독립한 뒤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주말에 아들들이 오지 않으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있었죠. 그때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회사 동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밥 먹고 가끔 커피 정도 마시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주 만나게 되더군요. 퇴근 후 커피도 마시고 주말에 영화도 봤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웃으며 대화하는 게 좋았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외로웠던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재혼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연애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각자 집이 있고 각자 삶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종종 결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만날 거야? 같이 살면 좋지 않을까?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도 우리 관계를 알게 됐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은근히 물어봤습니다. 좋은 소식 있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시는 거죠? 별거 아닌 말인데 신경이 쓰이더군요. 게다가 저 역시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사는 게 좀 두려웠습니다. 아프면 누가 병원에 데려다 줄까? 쓰러지면 누가 할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되더군요. 무엇보다 둘이 벌면 지금보다 훨씬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각자 월급이 있었으니까요. 혼자 살 때보다 부담도 줄어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그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재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떠밀려서 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솔직히 처음에 정말 많이 불안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동안은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왔지만 앞으로는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직으로 계속 일해주실 수 있습니까?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연봉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일은 해야 했습니다. 그 나이에 새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요. 예전처럼 넉넉하지는 않아도 둘이 벌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 사직서 냈어.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회사 그만뒀다고. 너무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힘들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잘 지내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하지만 퇴사를 결정할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상의가 없었습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뒤였습니다. 그 순간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줄어든 내 월급, 아직 남아있는 대출, 앞으로의 노후, 그리고 갑자기 사라진 아내의 월급.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힘들었다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화를 낼 수도 없더군요. 그래서 그냥 말했습니다. 그래, 그동안 힘들었잖아. 아내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괜찮다고 말은 했지만 솔직히 괜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제 머릿속 계산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생활비를 적게 준다고 말합니다. 인색하다고도 하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돈이 어디로 부족한 건지요. 저는 아내가 힘들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둘 정도면 정말 힘들었겠지 싶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생활비도 줬습니다. 주말 외식도 대부분 제가 냈습니다. 가끔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어도 제가 계산했고, 삼겹살 집에 가도 제가 계산했어요.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도 제가 버렸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제가 처리했죠. 사실 이건 결혼 전부터 습관이었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부터 해오던 일이니까요. 청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원래 어지러운 걸 잘 못 견딥니다. 퇴근하면 옷부터 정리하고 씻고 나오면서 욕실 물기도 닦는 편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몸에 밴 습관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그렇게 돈 들어갈 일이 있나? 우리는 24평 아파트에 삽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침은 거의 먹지 않거나 정말 간단하게 먹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 아내도 간단하게 먹거나 건너뛰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녁 한 끼 정도 집에서 먹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외식을 했죠. 그런데도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길에 혼자 계산까지 해봤습니다. 마트 전단지도 보고 인터넷 장바구니도 살펴봤습니다. 쌀값이 얼마인지, 달걀이 얼마인지, 돼지고기가 얼마인지 혼자 계산을 두드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이 정도는 아닌데. 물론 저는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괜히 잔소리처럼 들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 의문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와 냉장고 문을 무심코 열었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김치 냄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반찬통 하나를 꺼내보니 두부가 물러져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시큼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유통기한을 보니 한참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반찬통을 버리려다가 서랍을 열었는데 이번에는 사과가 보였습니다. 몇 개는 멀쩡했지만 몇 개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하얀 곰팡이가 솜처럼 올라와 있었죠. 그 순간 짜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음식이 상하도록 방치한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왜? 이거 봤어? 아내는 냉장고를 들여다보더니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 미처 못 봤네. 나는 솔직히 그 말이 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못 본 게 아니라 안 본 거 아니야? 요즘 좀 바빴어. 바쁘다고 음식이 안 상하는 건 아니잖아. 아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신경이 쓰였어요. 그리고 어느 저녁 다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이번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구석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언제 넣은 건지도 모르는 봉지였습니다. 꺼내보니 배달음식 용기들이 들어있더군요. 국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고 봉지를 열자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싱크대 위에 올려놨습니다. 아내가 들어오자 물었습니다. 이거 언제 넣은 거야? 아내는 기억이 안 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글쎄, 기억이 안 난다고? 나도 모르겠어. 저는 답답했습니다. 평생 아이 둘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애들 어릴 때는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아침 준비하고 퇴근 후에는 장도 보고 밤에는 빨래도 널었습니다. 그런데도 음식 썩는 꼴은 거의 못 봤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성격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죠. 저도 그건 압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정말 바빠서 그런 걸까?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인 걸까? 그날 저녁 TV를 보는데도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데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기분이 들더군요.
저는 원래 남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평생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사정이 있다는 거요. 그래서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가 부모님을 챙기는 것도 알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압니다. 힘들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해하려면 할수록 이상하게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왜 생활비가 항상 부족한 걸까? 왜 냉장고는 점점 어지러워지는 걸까? 왜 나는 점점 더 답답해지는 걸까?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 수도 있습니다. 평생 돈 아끼며 살아서 그런 걸 수도 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는 아내가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깐깐한 남편인지, 아니면 아내가 너무 무책임한 건지,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힘들어서 그렇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직장도 그만뒀고 부모님도 챙겨야 하고 아르바이트도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내 마음속에는 다른 감정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답답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운함이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끓인 국과 반찬 몇 가지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국 한 숟갈을 떠먹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얼굴이 찌푸러졌습니다. 짠맛이 확 올라왔습니다. 목이 칼칼할 정도였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국이 좀 짠 것 같은데? 아내는 국을 한 숟갈 떠먹더니 말했습니다. 난 괜찮은데? 조금만 싱겁게 하면 안 될까? 사실 이 말을 처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몇 번 이야기한 적 있었죠. 저는 원래 좀 싱겁게 먹는 편입니다. 젊을 때부터 혈압 관리도 해왔고, 아이들 키울 때도 일부러 자극적인 음식은 피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늘 비슷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입맛이 너무 싱거운 거야.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또 싸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내 말이 전달되지 않는 느낌, 아니면 전달되어도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은 느낌, 그게 점점 쌓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생활비를 보내는 날이 왔습니다. 원래는 매달 날짜를 정해두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일부러 보내지 않았습니다. 까먹은 것도 아니고 바빠서도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나 있었어요. 생활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여러 감정 때문이었죠. 퇴근 후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내가 슬쩍 저를 바라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도 몇 번 확인하더군요. 저는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생활비 안 줘? 그 말투가 유독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아마 아내도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귀에는 돈 이야기로만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당신은 맨날 돈 얘기밖에 안 해? 아내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생활비야. 그럼 생활비 없이 살라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돈 버는 기계야? 당신은 돈으로 사람을 통제하잖아. 아내의 말에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TV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바라봤고 아내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아내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가 나 있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순간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요. 아내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부모님을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노후를 먼저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제가 인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솔직히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내 입장에서는 제가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를 쥐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반대로 제 입장에서는 아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재혼은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 결혼은 사랑만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함께 고생하며 맞춰갈 수 있죠. 하지만 재혼은 좀 다릅니다. 각자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돈 쓰는 습관도 다르고, 부모를 대하는 방식도 다르고, 음식을 먹는 취향도 다릅니다. 심지어 냉장고를 정리하는 기준까지 다르더군요. 근데 그런 차이가 매일 쌓이면 결국 감정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불만이 되고, 불만은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결국 벽이 됩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는 등을 돌린 채 자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기 전 혼자 살던 집이 떠올랐습니다. 외롭긴 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혼자였고 주말에도 혼자였죠. 그래도 적어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씁쓸했습니다. 재혼을 결심했을 때는 분명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누군가와 의지하며 살고 싶었죠. 그런데 지금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각자의 외로움을 피하려고 결혼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주 선명한 생각 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역시 재혼은 하는 게 아니었다. 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